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장 막판 힘을 내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S&P 500 지수는 0.57%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1.29%나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코카콜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괜찮았고요. 장중에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안을 트위터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와는 또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될지 정말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요.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 봇의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향상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고 앞으로의 테슬라를 더욱더 기대하게 하는 인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발 악재였죠. 상하이 봉쇄에 이어서 베이징 이 봉쇄설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코로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를 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장이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쌓여가는 악재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너무나 좋지 못하고요. 자, 어제 차이나 전기차 ETF도 6.68%나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2.5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1년 전 가격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의 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런 약세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각자의 선택이시겠지만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매도보다는 팔고 싶으신 분들은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가 하락에 상관없이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전지의 산업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꾸준히 모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각자의 생각과 투자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차이나 전기차 한 종목에만 몰빵하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하고요. 국내 2차전지 관련 ETF나 미국 지수추종 ETF들도 함께 모아가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 중에 핵심 기업이라고 하면 CATL과 BYD, 강봉 리튬 등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CATL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주가의 흐름과 이 CATL 주가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해만 해도 CATL의 주가는 정말 날아다녔죠. 2021년 5월 432위안을 기록하면서 시총 1위를 돌파한 후에 650위안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시총이 1조 6천억 위안 하나로 약 304조 원까지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00조가 무너져서 오늘자 394조 원가량이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자,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확장과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팽창으로 인해서 정말 거침없이 올라왔었는데요. 자,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한 탓일까요? 높은 밸류에이션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높은 주가에 맞는 매 분기마다의 성장성과 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죠. 최근에 CATL의 주가 급락에는 1분기 당기 순이익이 50억 위안 하나로 약 9,5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년 4분기 대비 급감을 했다는 소식이 돌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4분기 최대 1조 6천억 원까지 예측했던 당기 순이익이었는데요.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거의 반이 날아간 셈인데요. 사실 정확한 건 까봐야 알겠지만 최근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전인 올 초까지는 기존의 재고를 소진하면서 영업이익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재고도 다 소진이 되었을 거고 리튬과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CATL의 마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리튬 가격은 톤당 48만 2,50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나 급등을 한 상태죠. 자,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CATL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들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중국은 거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시애틀을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주가 반등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캐펙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CATL이기 때문에 자, 중국에서의 이 전기차 침투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면에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CATL뿐만 아니라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유럽과 북미 등 외형 확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최근에 CATL의 인도네시아 진출 선언과 독일에서 14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올 상반기에 완공이 되죠.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시 규모로 증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이 얼마 전 오픈이 되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공장 규모를 더 늘려가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BMW, 벤츠 등 여러 완성차 업체들로의 저가 배터리 공급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도 8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CATL의 성장은 여기서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고시안도 독일과 미국에서 합작 공장을 추진 중에 있고 이브에너지도 20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헝가리에 추진 중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도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니켈과 코발트, 리튬 등 2차전지 소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 3원계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인 이 중국의 LFP 배터리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죠.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기본 모델에도 이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고 폭스바겐, 벤츠, BMW, 현대차,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모두 중저가 모델의 LFP 배터리 탑재를 선언을 하고 중국의 2차전지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3원계 배터리가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높지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이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를 넘어서는 날도 올 수가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비싸지만 한번 충전 후에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한국의 3원계 배터리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짧은 중국의 LFP 배터리가 이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급나누기에 따라서 함께 공존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가 2차전지 배터리 공급을 초과하는 날도 곧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의 이 배터리 업체들이 쉴 새 없이 만들어내도 부족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만큼 자, 우리는 지금 전기차 시대의 초입에 들어서 있고요. 그런 전기차 시장이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은 더 크게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는 없겠죠. 2차전지 배터리라는 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이 성장하고 성숙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꾸준한 성장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 기업들의 성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한동안 올랐던 주가를 까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제 의견과 영상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